이제 위젯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위젯이 LG폰 같은 경우도 새 폰인 경우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새 폰이 아닌 경우는 LG폰이 이렇게 제가 지금 손가락을 길게 롱터치라고 해서 길게 눌렀는데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이 위젯이라는 창에 안 뜨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안 뜨는 분이 계시면 채팅창에 혹시 알려주세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을 길게 눌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주의사항이 있으세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냐면 저처럼 만약에 이렇게 앱이 굉장히 많은 창에다가 만약에 제가 네이버가 있는 곳에 이 정도에다가 이거를 길게 누르면, 예를 들어 이렇게 빈 공간이 아닌 어떤 앱을 길게 누르면 그 앱에 대한 설정으로 나와 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위젯 창을 보실 때는 이렇게 빈 공간이 좀 넓은 곳에 오셔가지고 길게 빈 공간을 눌러주시면 위젯이라는 창이 뜹니다. 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네, 따라오신 걸로 알고 그러면 위젯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위젯을 누르면 LG폰도 요즘은 되게 이렇게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렇게 위젯 창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위젯 창이 저하고는 다르게 위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가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왜 저랑 다르게 보이시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최신 업데이트를 한 거고요. 선생님들 중에 저랑 화면이 다르게 나오는데 나는 삼성폰이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업데이트를 안 해서 업데이트를 어디에서 하는지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꼭 뭘 좀 알려드리고 싶냐면 아마 혹시라도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얼굴을 뵙지는 못했는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돋보기인데요. 쭉 위젯을 내려서 이렇게 처음부터 해서 좀 내리다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 이 돋보기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LG폰에는 이 폰 자체에는 돋보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LG폰인 선생님들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돋보기를 하나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 돋보기 먼저 길게 누르면 저처럼 바로 밖으로 꺼내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닌 경우에 어떤 분들은 여기 돋보기를 눌렀을 때 저처럼 이렇게 바로 돋보기가 뜨는 게 아니고 여기를 터치하면 추가 버튼이 밑에가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추가를 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LG폰이 있으시니까 LG폰 선생님을 위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LG폰이신 경우는 이렇게 플레이스토어가 있으시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폰과 LG폰은 플레이스토어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은 앱스토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플레이스토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생님들 물건 구입하실 때 요즘에 쿠팡이나 예전 같으면 홈플러스 이런 데 가시잖아요. 스마트폰 상에서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LG폰이어서 이 돋보기가 없다 그러면 상단 위에 여기 돋보기 있으시죠? 돋보기에다가 제가 어저께 수업을 해서 돋보기가 제일 위에 떠 있네요. 이 돋보기 중에서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돋보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다른 분들도 꼭 들어주시면 좋아요. 어떤 앱을 설치하실 때요. 여기 보시면 이 다운로드라고 적어져 있죠. 이 다운로드 횟수를 꼭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횟수를 보시고 다운로드 횟수가 예를 들어 여기 위에처럼 10만 회 이상이다 그러면 별로 높지 않은 거예요. 여기 아래처럼 1000만 회다 그러면 이런 거는 설치하시면 좋고요. 20년을 어떤 앱을 설치하시고 나면 항상 주의사항이 뭐냐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이걸 꼭 터치하셔서 허용을 해주셔야지만 앱이 활성화가 되니까요. 그런 거는 꼭 참고하시고 여기 돋보기를 한번 제가 이제 눌러볼게요. LG폰은 설치하시고요. 삼성폰 같은 경우는 여기 돋보기까지 다 오셨나요? 다 오셨으면 보기 한번 켜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디지털 콘텐츠 연구회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마치 프린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글씨가 작으면 우리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수업을 할 때 보면 제 수강생들이 이제 제가 그 초짜 때는 이걸 먼저 꺼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하필 잊어버리고 돋보기를 안 갖고 왔다고.
그런 경우에 이 돋보기에서 하단에 여기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는데요. 손으로도 이렇게 핑거줌이라고 하죠. 손가락 저는 꼬집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손가락에 엄지검지를 이용하셔가지고 확대하거나 이렇게 축소하시면 내가 원하는 정도 크기로 글씨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위쪽에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글씨가 굉장히 작았는데 굉장히 크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이 돋보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이걸 알려드려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이 그냥 돋보기 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의 장점은 왼쪽에 여기 밑에가 뭐가 있나요? 제 분홍색 마우스가 보이신가요? 예, 라이트라고 하는 프레쉬라고 보통 그러죠. 네, 이 프레쉬가 있어가지고 이 프레쉬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훨씬 더 글씨가 밝게 나오죠. 그래서 네, 네, 우리 윤희선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서 감사해요. 네, 이렇게 깜짝 놀라게 왜냐하면 우리 방에 분명히 조명이 있지만 조금 더 훨씬 더 밝게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어떤 책이나 유인물을 봤을 때 이 내용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이게 사진 촬영도 되세요. 네, 사진 촬영이 되셔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동그라미를 눌러가지고 사진 촬영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갤러리에 저장되지는 않고요. 오른쪽 하단에 내려받기 표시 있으시죠? 화살표 밑으로 내려오는 거, 네, 요거를 누르셔야지만, 네, 파일로 따로 저장이 돼서 선생님들 한번 이제 갤러리에 가 보시면요, 네, 따로 이렇게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길게 눌러서 위젯으로 가볼게요. 네, 위젯으로 가보시면 선생님들이 뭘 찾으실 수가 있냐면 저는 선생님들 찾기 쉽게 제가 제일 위쪽으로 올려드릴게요. 디바이스 케어라는 게 있어요. 디바이스 케어. 네,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선생님들 중에 기종에 따라서 네, 디바이스 케어가 아니고 뭐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내 스마트폰이 한 1, 2년 이상 됐다라고 하신다면 디바이스 케어가 없을 때는 최적화를 찾아보시고요. 이 디바이스 케어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셨다면 이렇게 빗자루 모양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저장 공간, 램, 그 다음에 빗자루 이렇게 디바이스 케어 4 곱하기 1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너무 여기 복잡하게 있는 것보다는 디바이스 케어 1 곱하기 1을 밖으로 꺼내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게 어떤 기능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둘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제가 빗자루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빗자루가 흔들흔들 이렇게 빗자루 청소하는 것처럼 되고 나서요. 무려 저한테 램에 1.5GB를 확보했다고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어제도 수업을 해가지고 어제 수업할 때도 거기가 어제가 아니라 한 3일 전에 거기가 첫 수업이어가지고 그때도 이거 해드려가지고 그때 불과 3일 전에 했을 때 청소를 한번 했거든요. 3일 사이에 1.5GB가 쌓여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도대체 그건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선생님들이 사진이나 어떤 필요 없는 앱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일반 청소기로 직접 청소기를 밀어서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디바이스 케어를 눌러가지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 청소하다 보면 창틈 사이사이에 아주 조그만 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청소하기 힘드시죠? 네,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삼성에서 청소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찾기 힘든, 그렇지만 실제로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필요 없는 저기 뭐 데이터 같은 거를 삭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디바이스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꼭 선생님들도 쓰시고 이거 제가 어디서 꺼냈죠? 위젯을 길게 눌러서 스마트폰 빈 공간을 길게 눌러서 위젯에 들어가서 꺼내드렸잖아요. 그러면 남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고, 우리 추정희 선생님처럼 남편분과 나는 사이가 좋다 그러신 분들은 꼭 이거 알려주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어서 꼭 그렇게 놓고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여기 손가락을 선생님들 그거 아신가요? 그냥 별거 아닌데 대부분 의외로 좋아하세요. 선생님들 알림창 꺼내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이준호 선생님도 대표님도 사이가 좋은 걸로 네, 손가락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알림창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알림 버튼을 한꺼번에 보이시려면 한 번 더 내리시죠. 그렇게 하신가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여기 화면을 밝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럴 때 두 번을 내려야 이게 조정이 이게 바로 요즘은 업데이트 되면 여기서 뜨긴 하지만 여기 밑에 내가 다른 기능을 쓰고 싶을 땐 두 번 내리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손쉽게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내리지만 내가 V 해보세요. V. 손가락을 V를 해가지고 손가락을 케이스 위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한 번에 이 알림창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 몇 개 알려드릴게요. 뭐 이거는 스마트폰 전문 과정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뭐 데이터라든가 뭐 데이터에 대한 거, 와이파이라든가 모바일 핫스팟, 모바일 데이터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할게요.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모바일 핫스팟은 뭔가요? 선생님들이 모바일 데이터나 와이파이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데 모바일 핫스팟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몰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선생님들 중에 데이터가 무제한이신 분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월말이 되면 데이터를 다 써버려가지고 좀 속도가 늦다고 하실 때 나의 모바일 핫스팟을 켜주시면요. 상대방한테 데이터를 빌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박소민 쌤이 대답해 주신 것처럼 나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기능이고요.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여기 손전등이 있으니까요. 손전등 이거는 어두운 곳에 가실 때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광주에 사시다가 주말이면 곡성을 가끔 가시는데요. 그쪽은 가끔 조금 어두운 곳이 있으세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불을 켜려고 번거롭게 또 어르신들은 이 불 켜러 가는 도중에 넘어지거나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혹시 선생님들의 부모님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시면 스마트폰 안에 손전등이 있다는 거 꼭 알려주시고요. 네, 그 손전등을 잘 활용하시면 편하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 후레시라고 했던 네, 그 손전등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 어둡게 기능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더 어둡게 기능을 쓰고 계신 분들 계시는가요? 쓰시면 없는데요? 제가 입니다. 있으신가요? 네네네. 네. 있으신 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스마트폰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고요. 실제로 새 폰인데도 이 더 어둡게 기능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꺼내는지 한번 나중에 좀 알려드리기로 하고, 먼저는 뭘 알려드릴 거냐면,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편안하게 화면 보기라고 선생님들 화면에 있으신가요? 혹시 편안하게 화면 보기가 네. 없다면 블루라이트가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블루라이트. 둘 다 없으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있어요. 있으신가요? 네, 네, 다행입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켜져 있으세요? 꺼져 있으세요? 켜져 있어요. 네. 켜져 있는 거 축하드려요. 네. 반드시 켜놓고 쓰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음. 편안하게 화면 눈 나빠지는 거 보기를, 방지해준다? 네? 눈 나빠지는 거 방지해준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걸 좀 더 전문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뭐, 한 몇 년 전에 나온 폰들은요, 편안하게 화면 보기가 아니라 뭐라고 이름이 되어 있냐면, 블루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블루라이트라는 게 뭐냐면, 청색빛이란 뜻이잖아요. 이 블루라이트, 파란색 빛의 광선이 우리의 눈에 굉장히 자극을 해서요. 특히나 연세가 드실수록 녹내장이나 백내장을 유발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편안하게 화면 보기는 혹시 내 짝꿍이 꺼져 있거나 내 부모님들이 꺼져 있다 그러면 반드시 켜주고 켜서 쓰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런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켜놓고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위에 점 3개에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기종에 따라서 이 점 3개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내가 다음에 스마트폰을 새로 바꾸게 되면 그때는 있을 거니까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있는 버튼 편집 한번 눌러서 알려드릴게요. 버튼 편집 보시면요.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 이 위쪽에 저처럼 더 어둡게 기능이 여기 위에가 있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시면 거기를 길게 눌러서 아래쪽에 선생님들이 편한 곳으로 옮겨 오시고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 선생님들은 분명히 와이파이가 제일 1번에 있고 그 다음에 소리 진동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데이터 이런 순서로 있으시죠. 아마 99% 가까이 그렇게 있으실 건데 아마 제 거를 보시면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모바일 핫스팟이 제일 앞으로 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옮겨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와이파이를 쓰는 경우보다는 모바일 핫스팟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제일 앞으로 옮겨왔어요. 어떻게 옮긴가요? 이 상태에서 길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언제나 이 버튼을 이동하실 때는 롱 터치 길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기셨다가 원하는 위치에 갔다 그러면 그때 딱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모바일 핫스팟을 저는 보통 어떨 때 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사람을 빌려줄 때도 쓰지만요. 저한테는 제 차에 그 이전에 썼던 갤럭시 뭐죠? 8이었던가 9이었던가 하여튼 저기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을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반납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선생님들 중에 이제 보통 뭐라 그러죠? 이거 반납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막 이렇게 준다고 반납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만약에 운전을 하거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반납하지 않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보통 T맵이나 이런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연동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사용을 하실 때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비게이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비게이션을 보지 못하니까 제 친구가 절대 그것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T맵으로 안 쓴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반납해가지고 5만 원이야 1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편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시잖아요. 선생님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량용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새로 나온 길을 잘 인도를 안 해주잖아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이걸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나의 모바일 핫스팟을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바로바로 막히는 길도 이렇게 찾아주니까요.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모바일 핫스팟. 저 같은 경우는 탭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에 관련된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운전 이제 대기 중이라든가 실은 운전할 때도 가끔 보지만 네, 하여튼 그렇게 하실 때 사용이 편하시니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비행기 탑승 모드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안 다니기도 하시기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일단 뒤로 보내놨고요. 나중에 이제 외국 갈 거면 다시 앞으로 가지고 와도 되지만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뒤로 놔두고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더 어둡게 기능은 저 같은 경우는 수업할 때 아니고는 항상 켜놔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은 켜게 되면 선생님들이 화면이 좀 어두워져서 보기 불편하실까봐 지금은 잠시 꺼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위에가 들어있는 게 꺼낼게 다 꺼냈다 그러시면 완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이제 선생님들은 그럴 일은 별로 없긴 하지만 요즘에 새로 폰을 바꾸면 측면 버튼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 뭐가 나오시나요? 그냥 화면 저기 전원 끄기가 나오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전원 끄기가 나오는데요. 요즘에 새로 스마트폰을 바꾸잖아요. 22나 G 플립 이런 걸로 바꾸면 측면 버튼이 빅스비 호출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수업을 하러 가면요. 어떤 어르신이 저를 처음 봤는데
화를 내시면서 아니 세포는 저기 전원극이 어디로 가버렸간디 전라도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얼른 바꿔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처음 초면 보자마자 이거 바꿔드렸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걸 왜 진짜 쓸데없이 빅스비 호출로 바꿔놨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든 생각이 뭐냐면 어르신들한테 하이 빅스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음성으로 이렇게 말 나오게 네,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 중에 이 호추라는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음성을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호출을 하는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화를 안 내기로 했고요. 네, 선생님들 이제 그 혹시 주변 분들 중에 전원 버튼이 옆에 있는 게 편하다 하시는 경우는 이걸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거 2번 누르면 카메라 빠르게 실행되는 거 혹시 아신가요?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눌렀다가 여기를 빠르게 2번 이렇게 누르면 바로 카메라로 이렇게 켜져요. 이 기능도 있고 또 어떤 기능이 있나요?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잠궈져 있으면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갑자기 화면이 안 뜨는데 오른쪽에 카메라 버튼이 있는 건 다들 아신가요? 여기 잠금 화면을 해놓으셨을 때 오른쪽에 카메라 버튼이 있는 거 이거 혹시 아신가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길게 끌어당겨 와도 바로 카메라를 켤 수가 있죠. 근데 특히나 어르신들이나 또 자주 카메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사진을 왜 자주 안 찍냐고 하면 잠금 버튼 해지해가지고 찾으려면 깝깝해서 안 쓰신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도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측면 버튼을 2번 눌러가지고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 선생님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길게 눌러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하이빅스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화면이 안 떠요. 하이빅스비로 설정이 제가 부르니까 얘가 친절하게 항상 나오네요. 이렇게 네, 그게 빅스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측면 버튼이라고 안 뜨고요.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아까처럼 위에서 내렸을 때 여기 전원 버튼 여기를 이렇게 눌러야지만 여기에서 측면 버튼 설정이 나오니까요. 혹시 처음부터 빅스비로 설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위에서 전원은 동그라미 위에 일자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내가 편한 대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알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한참은 측면 버튼을 삼성페이 빠른 실행으로 해놨어요. 선생님들 중에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 이거 해가지고 다시 여기 화면 열어서 다시 또 이거 올려서 이렇게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측면 버튼을 삼성페이 빠른 실행으로 한다.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 잠갔다가 여기서 2번 빨리 하면 바로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오, 놀라셔서, 네, 놀라셔서 감사하고요. 네, 꼭 이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삼성페이도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